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5단원, 이게 뭐죠? 국어 출판사가 신사고, 5단원, 신사고 5단원, 고1 국어,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 국어를 하면서 내용을 다 읽었는데 나중에 줄거리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공부 방법을 고쳐주느라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뭐 배우는지 전체 스크랩을 하고 중요한 게 뭔지 좀 확정을 진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기억이 더 잘 남으니까. 자, 어떻게 읽을까? 읽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는 방법, 책 읽는 방법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책 읽는 방법 40가지 자녀 교육하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읽는 방법이 너무 항상 똑같죠. 근데 학생이 기억해야 될 읽는 방법은 공부용 읽기랑 시험지 읽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음번에 이제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읽을 때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냐, 모르는 내용을 아는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깨달음을 넣고 즐기기 위한 거냐, 완전히 다르죠. 네. 깨달음과 즐거움은 이거 뭐라고요? 문학 작품 같은 거 읽을 때, 여기 써 있네요.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나 비평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네.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이 뭐냐? 그럼 문학 작품을 쓴 그쵸? 문학 작품을 썼다가 문학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 보기도 하고, 이 시대가 어떠냐 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읽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까 하고, 여기 나오는 신화가 뭔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비평 방법에 따라 읽는 건데, 어쨌든 이 필자 작가가 체험하고 상상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 문학은 뭐예요, 이거? 문학은 예술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동, 느낄감, 움직일 동.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문학의 특성이니까, 그 감동을 나도 한번 느껴봐야지. 그래서 내가 내면화시켜서 내가 느껴봐야지. 그런 다음에, 감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대 배경, 작가의 배경, 신화의 배경, 아니면 뭐 시대나 역사 배경, 아니면 내 배경. 내가 이 문학을 읽을 때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읽는 거랑 기분 좋을 때 공부하면서 읽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잖아. 그 감동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과 관련지어서. 근데 이렇게 문학이 아닌 다음에야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전체 훑어보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요점 정리 왜 해줘? 전체 훑어보면서 정보 파악하려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려고. 요약한 거를 보면서 정보 파악하잖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 푼다는 거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려면 근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설명 나오는 거. 그 자료 왜 거기 나와? 이게 뭐야? 이 기사를 구체적으로 근거, 학습서, 안내문 하면서 근거,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나와야 요걸 답은 뭐예요? 뭘로 찾으실 거예요? 요거 보고 찾으세요? 하는 시험 공부도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보는 목적에 따라 읽는 게 달라.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요? 이건 문학이라면 요건 비문학일 수도 있겠대. 이건 비문학이고 이건 문학이겠지. 그러면 요거는 뭐냐? 토론, 논쟁, 말하기 뭐 이런 거. 이게 네 의견이냐, 네 주장이냐, 사실이냐, 팩트냐, 네 주장일 뿐이냐. 그치? 그러면 이 팩트가 사실과 의견이 잘 연결되면 타당하다. 근거가 적당하다. 적절하게 잘 연결됐다. 근거 엉뚱한 거 되면 주장은 타당한데 근거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필자에 쓴 사람,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 사설하면 신문사, 광고는 사업체, 논문이면 논문 쓴 사람의 주장을 적절한 걸 잘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 방법과 비문학을 읽는 방법과, 그죠? 네. 나머지 토론하고 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지. 토론 토의하는 거 보는 방법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면 여기 내용은 뭐냐? 비평문, 미완성의 걸작은 대단한 작품인데 완성을 못했대. 비평문으로. 미술에 대한 비교평가라면서 내용을 쓰면, 비평문을 쓰려면 논리적으로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한 다음에 이 해석한 걸 가지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다. 이걸 논리적으로 다 연결해서, 그죠?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한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석도 하고 분석. 그럼 해석과 분석은 뭐냐? 해석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측면이고, 그죠? 네.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잘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분석한다고 그래야지. 자, 분석은 뭐라고요? 요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예요. 분석. 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해석하죠? 요거를 해석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다 연결해야 돼. 분석이랑 해석의 자, 차이점이 분석은 나눌 뿐.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요소를 봐. 네. 하나하나 요소를 봤지. 네. 요거 분석한 거를 깊은 의미, 속 안에 있는 의미까지 다 해석해.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돼. 네. 분석은 나누는 거고 해석은 그거가 뭔지 이해하는 거야.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원별로 나누는 건 분석. 그지? 네. 그럼 이 단원과 이 단원의 관계가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런 걸 해석해야지 자기가. 그러면 이걸 전체 연결한 거는 뭐야? 논리적이라는 거지. 됐어요? 네. 윤두서의 그림, 윤두서라는 사람이야, 사람. 자화상, 자기를 그렸대, 자기. 근데 다 완성 안 했대. 미완성인데도 예술적으로 높대. 왜? 세밀하게 그렸고, 그죠? 근데 세밀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들을 부분을 의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쓸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봤더니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독자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죠.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대단하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요? 네. 자,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문학은 저번에 한 단원 했고 비문학도 어느 정도 되면 이 토론과 설득하는 글. 그러면 설득하는 글, 설득. 그럼 이득을 얻는다. 이건 논설문이야, 논설문. 논설문이 뭐죠? 논설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 그럼 설명문이야, 정보 전달 글. 해설을 분명하게 정보 전달. 이거는 정보만 핸드폰 사용 설명서. 정보만 전달하면 돼. 논리적으로 설득해? 아니야, 설명서. 이거 논설문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신문 사설 같은 거, 이런 거. 설득하면 이득을 가져.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내가 주장을 해야지. 주장을 하려면 주관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객관적인 근거를 대야지. 객관적인 근거를 대면서 내 주장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지. 네. 그럼 설득이 되면 상대방이 그쪽으로 행동 변화가 되지. 네. 이해돼요? 행동 변화를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해서 하는 게 설득.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해 하고 했는데 근거를 내가 하라니까 해. 그러면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서 설득이 안 되면 잔소리. 근데 엄마가 공부해 내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네가 설득됐어. 그러면 설득쟁이 엄마는. 너한테 달린 거네. 설명서는 다르잖아. 뭐 설명하는 거 이게 뭔지 알려주는 거야. 분명하게 해설만 해주면 돼. 분명하게. 됐어요? 네. 자, 설득하는 건 논설문이라고 했죠. 논설문. 네.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가치관을 뭐 해야 돼? 자신이 의도, 방향으로 일치시켜서 변화시켜야지. 행동 변화. 이해되세요? 네. 그 쓰는 방식이 뭐라고? 서론본론 결론이야. 논설문은. 서론본론 결론. 설은 실마리서야. 시작. 본은 본체, 중심. 결론은 매질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 그러려면 이게 뭐라고? 행동 변화시키려면 이 독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공부하라고 설득을 하려면 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주제를 분석해야지. 그러면 주제가 너 공부해라.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해서 행동을 변화하려면 네가 방법을 모르겠니? 그러면 방법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런데 이렇게는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충분히 너 변할 수 있겠잖아.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한 사람도 많아. 그러면 오, 알겠다고. 이게 타당해야지. 들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논설문, 설명문 측면 말고 이렇게 토론과 토의가 있어요, 또. 토론은 논쟁하는 거, 논쟁, 전쟁, 말로. 찬성, 반대가. 토의는 의논하는 거예요. 자, 의논하는데, 자, 토론은, 에? 자, 머리를 고등학생은 짧게 잘라야 돼, 길어도 돼. 이렇게 찬반이 있어요. 토의는, 머리가 길고 짧은 거 찬반 토론을 하는데 찬반 토론이 아니라 토의는 뭐라고? 우리가 교실을 깨끗하게 해서 뭐뭐뭐 사야 될까? 여러분 토의잖아. 찬반이요? 사지 말지? 살 거요. 근데 우리요? 휴지도 사고요. 쓰레기통도 한 개가 아니라 앞뒤로 놓쳐 깨끗하게. 쓰레기통도 사고요. 대걸레 좀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 거를 하면 의논을 하는 거지. 의논. 이거는 논쟁이고 찬반으로. 토론이야 토론. 그러면 뭐라고? 전쟁이야 전쟁. 전쟁하는 지점이 있어. 뭐 때문에 싸우냐고. 찬성은 동그라미 써야 되고 반대는 네모 쳐야 돼. 세모 쳐야 돼 항상. 뾰족하니까. 그건 나뉘어. 그래서 충돌하는 게 있어. 찬성 노 토론. 자, 수영량 갈지 말지 토론했어. 얘는 가재. 안 가재. 얘는 가재. 얘는 가지 말재. 왜 그러니까 이걸 비싸네. 그러면 얘가 야 우리 싼 데 가자. 그럼 얘는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 쟁점이 뭐냐? 가다 안 가다 할 때 요 쟁점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 돈 비싸대. 비싼 것 때문에 안 갔는데 이 돈 얘기 아니고 엉뚱한 얘기하면 뭐 더 멋있는 데 가자. 이건 뭐 아니잖아. 비싸서 못 가는 것뿐이요. 이해되세요? 그 쟁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쟁점을 논리적으로 쟁점을 주제들을 찾아보면 얘기하다 보면 요것과 사실, 팩터와 관련된 거, 가치, 좋다 나쁘다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렇게 하자 하고 정책, 요걸 하자 하는 정책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하게 찾으면. 이해되세요? 네. 자, 사실은 뭐라고?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건 뭐라고? 사실은 확인만 하면 되지. 근데 사실도 달라. 어떤 사실이 만진 사실이 있다 없다 전쟁 나잖아 완전히 재판하면. 아니요? 맞아요. 근데 사실 논제라는 게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제를 삼아서 이 얘기한다고. 네. 논리적 주제예요. 논리적 주제. 그러면 논제는 뭐야? 논리적 주제고 이거의 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누면 논지라고 그러지. 논리적 가지. 주제의 가지. 논지요? 논리적 주제의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안 간다. 그런데 돈에 대한 문제, 장소에 대한 문제, 시기에 대한 문제, 논지. 그러면 뭐라고? 논거를 대야지. 논거. 논리적 증거. 그랬어요. 논거, 논지, 논제 됐어요? 네. 그럼 논증은 뭐예요?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해보라고. 증거를 대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뭘 대라고? 논증은? 증거를 대라고. 증거가 곧 뭐야? 근거지. 증거의 요소에는 이제 근거. 그래, 주장, 이유를 뒷받치는 객관적 자료로 증거대라고. 근거, 증거. 그러니까 논증은 증거돼야 돼. 근거. 그 다음에 말했으면 이유 좀 얘기해. 왜? 그러면 증거 뒷받치면 되지. 주장했으면 내가 뭐 하자. 자기가 뭐라고 주장을 해. 그 주장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근거도 돼야지. 네. 됐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용을 가봤더니 미완성인데 완성 못했는데도 걸작 대단한 작품이래. 왜? 자화상을 그렸는데 딱 봤을 때 첫인상에 대한 상념, 항상의 생각, 보통 통상의 생각이 있었어. 딱 봤는데 첫 번째 생각이 딱 들었대. 그런데 그걸 보고 의문점이 2개가 생겼대. 그래서 의문점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자화상, 현존하는 자화상과 옛날 사진 속에 있는 자화상을 보면서 자기가 감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추적해봤어.
그랬더니 상반신의 이 틀이 사라졌대. 이게 윤곽이 사라졌으니까 이게 뭐라고? 미완성이지. 네. 그럼 왜 사라졌을까를 찾아보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미완성이 되니까 예술성은 훨씬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됐어요? 네. 뭐가 사라졌다고요? 상반신이. 상반신. 왜? 그러니까 허리 위에. 자, 봅시다. 읽기 목적은 뭐라고요? 미완성 걸작이라는 요거를 뭐라고요? 비평문을 읽는 거지. 네. 비평문을 읽는데, 자화상은 자기를 그린 그림인데, 현재와 옛날 사진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해를 했어. 네. 근데 내가 글 쓰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자화상이 이런 거야 하고 써줘, 먼저. 뭘 줘야 돼, 먼저?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줘야 뭐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지. 네. 그래서 깨닫고 느낀 게 뭐냐면 관련된 자신의 생각들을 떠올려서 공감을 하고 이 사람 윤두서라는 사람의 삶과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걸 관련지어서 나도 감상해봤지. 이 감상을 한 이 느낌 깨달음을 전달해야 예술이지. 그래서 공감하고 감동을 느낄 부분을 전달을 하고 그거를 잘 찾았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화상은 혼자 자기 그림 그리는 건지 그지? 필자가 판단하고 이게 이래서 그래요 하고 자료들을 다 적당하게 되지. 네. 증거를. 네. 그러면서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까닭을 논리적으로 자기가 추리해보지. 네. 맞아요? 네. 그 추리한 게 누구 거야, 전부 다? 필자가, 글 쓰는 사람이 추리한 거잖아. 이 추론은. 맞아요?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지. 그 과정에 증거를 댔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 주장은 맞는지 못는지는 요거는 주장일 뿐이니까 이 근거가 맞는지, 요게 얼마나 잘 이거를 뒷받침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의견, 해석, 견해를 필자, 글 쓴 사람의 의견과 해석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맞나고 생각하냐고. 윤두서가 자화상에다 외부 모양을 그림처럼 설명했어. 됐어요? 정확한 뭐라고요? 좌우 대칭. 좌우의 대칭으로인 정면상은 입체감을 못 주는데 살짝 비틀었다는 거지. 네. 근데 바깥으로 수염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탄 거는 이렇게 위에다 쓰는 요거. 머리에다 쓰는 거. 이걸 말총으로 만들어. 그래서 허생이 이 말총을 독과점, 매점매석 해가지고 가격을 엄청 올리지. 이 탄 거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휘어져 있고 머리 전체를 부피감을 느끼게 해주는 입체감이 있다 하는 모양새를 뭐라고? 모양새. 꼭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그걸 묘사라고 그래, 묘사.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자화상의 인물의 외부 모양, 귀다, 목, 상체가 없음, 머리 상부시키는 탄건이 잘림, 이렇게. 사실적으로, 아주 사실이 극사실화지, 사람 있는 것처럼 완전 사진처럼 그리는 거, 그런 화법으로 배치를 했는데, 자, 뭐가 문제였냐, 의문이.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없다. 신체 일부도 없다. 왜 글씨가 없을까? 원래 이게 인물이 누군지 간단하게 글씨를 써주든지 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뭐라고? 신체 전체를 다 그린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완성인데, 이게 왜 없을까? 그럼 이 사람 윤두서 맞아? 그랬더니, 화가. 윤두서와 친한 이학원이, 그지? 네. 자상에 붙이는, 뭐라고 이거를? 뭐야? 찬문. 찬양하는 문장. 그래서 문장이 있다고 글씨 있음. 찬문을 살펴봤다고. 그러면 요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그림 속에다는 안 그렸지만 찬문이 있다는 거네. 그치? 이해되세요? 네. 또 신체 안 그렸는데 당대에는
그지? 원래 다 그렸는데 이거 미완성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조선 사료집이란 자료집을 찾았더니 예사와 좌상의 옛 사진들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된 게 있었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면 부드러운 탄, 부드러운 연탄, 더들주자니까 부드러운 연탄 같은 걸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럼 연탄이니까 살짝 이게 목탄이야, 목탄. 알겠지? 나무 탄 거. 수투로 그러니까 접착력이 약하지.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밑그림을 싹싹싹싹 잘 그릴 수 있지. 그려서 상반신의 유탄으로 그린 후에 그지? 이 그린 거 위에다가 먹이 물감이랑 똑같지? 먹으로 선을 딱 정착시키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원래는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숙한 표구상 이게 그림을 이렇게 표구시키지 이게 여기에다가 종이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저기 뭐 천에다가 붙이든지 하지. 그래서 상반신 윤관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앞면은 선만 남긴 채 부드러운 질감이 사라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됐어요? 자, 토론이죠, 토론은 어떡하냐, 토론. 근데, 이 정책임은 정부 대책이지. 그러면 어떤 사실이 있는데요, 도로가 없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A 말과 B 말. 둘 다, 뭐라고요? 도로가 없는데요. 우리는 뭐라고요? A. 도로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 왜? 중요해요. 이건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A에다 설치할 거예요? B에다 설치할 거예요? 이게 정책. 이건 사실론제. 이건 뭐라고요? 좋아요, 필요해요. 가치논제. 좋아요, 필요해요. 사실론제 그리고 가치론제요. 이거는 도로가 없다. 이거는 없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정책은 그런데 A가 더 이익이다. 문제에서. 정책. 됐어요? 네. 자, 이 사실은 뭐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만 찾으면 돼. 팩트. T or F.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해되세요? 요거는 뭐예요? 옳고 그른 거야. 맞느냐, 없느냐? 좋냐, 나쁘냐? 바람직하냐, 아냐? 이해되세요? 네. 값과 위치니까. 이거는 사실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거짓이냐. 이거는 좋냐 나쁘냐. 이거는 뭐를 해야 되냐, 돼야 되냐, 배제해야 되냐. 자, 뭐라고? 사실은 있냐 없냐. 둘 다 없네. 사실이에요. 됐죠? 가치는 뭐야? 도로가 필요해요. 바람직해, 도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도로 놔야 돼, 여기다가. 됐어요? 정책 토론하면 정치 대책을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죠. 네. 근데 문제가 뭐야? 이거가 사실. 문제가 뭐야? 이거는 지금 잘못되고 있대. 바람직하지 않아? 그 가치 논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책 문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은 뭐래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이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상하면서 생각해보자고. 잘 해결하게. 그러니까 논쟁의 지점이 있지. 이게 맞아요. 이게 들려요. 그치? A 해야 돼요. B 해야 돼요. 찬성해요. 반대해요. 하지? 도로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찬성 반대해요. 맞아? 알았어요? 요거는 사실론자는 찬반이 없겠죠? 참이냐 거짓이니까 확인만 하면 돼. 근데 요거는 바람직하다 안 된다. 찬반 할 수 있겠죠?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더 좋다. 할 수 있겠죠? 찬반. 됐어요? 자, 입증은 뭐야? 증명할 책임 누가 있냐고. 입증 책임은 증명할 책임. 주가 중심이 돼서 하냐고. 어떤 원리로 하냐고.
됐어요? 네. 주장을 받아들여. 그러면 증명해야 돼. 내가. 증명하려면 뭘 대줘야 돼, 증명하려면? 증거. 이 증거를 뭐라고? 증거 논 거. 됐어요? 네.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했어, 찬성했어. 찬성하라고 하면, 이게 찬성의 증거를 대면 이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그러려면 얘가 또 증명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잘못됐어. 주장하지 마! 할 수는 없잖아. 이유를 내. 그러면 이유가 잘못됐어. 그래야지. 됐어요? 이걸 보니까 쟁점. 여기 찬성은 뭐야? 동그라미. 찬성은 동그라미 치고 반대로 세모 치면 돼. 문제가 중조하대. 중대한 것은 근거대라고. 피해 심각한데 증거대라고. 중대하지 않으니까 나는 반대, 심각하지 않으니까 반대. 그지? 당연하지? 이거는 계속된대. 힘들대. 조치가 시급하대. 자연스럽게 해결돼. 계속 안 돼. 에? 조치 지금 안 해도 돼. 저절로 없어져. 그럼 안 해도 되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 아이, 뭘 해결해. 문제 안 발생해. 괜찮아. 문제 해결 방안은 이거 실행해야 돼. 아, 이거 불가능해. 이거 해봐도 해결 안 돼. 그러면 돈 뭐하러 써? 했더니 돈 쓰니까 이익이 엄청 커. 그들이 뭐라고? 효과 비용이 훨씬 크고 이익은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반대하지. 됐어요? 자, 그걸 보면 합리적인 뭐야? 이성에 합치돼서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논리적 증거를 대야 되는데, 자, 말하는 자가 결론을 제시했어. 이건 주장이요. 주장. 뭐라고? 가상공간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상공간이 인터넷 공간이죠? 네. 언어폭력은 폭력 욕설이죠? 대책이 왜 심각해? 심각하니까. 그러면 아예 별로 안 심각해요. 이거 욕 안 해요. 그럼 이거 대책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뭘 대줘야 돼요? 증거를 대야죠. 근거. 그러니까 주장하고 이유를 얘기했지만 이 주장은 주관이죠. 네. 이유도 얘 생각이죠. 네. 심각하다고. 주장이죠. 네. 주장 안에 주장이요. 주장 이유. 근데 이 이유를 뭘로 해야 돼? 설명해줘야지, 근거로. 네. 설문조사 했더니 진짜 남들이 생각하대. 그러면, 그래, 인정하지. 됐어요? 자, 이건 뭐라고요? 설탕세를 부과한대. 설탕은 많이 하면, 먹으면 세금을 내래. 찬성 애들 볼까? 설탕 너무 많이 먹어. 질병 생겨. 너무 과도해. 의료비도 부담돼야 돼. 시급해. 그지? 네. 그러면 이거 안 먹게 하면 소비 줄여. 세금 내면 해결되지. 업체도 안 먹으니까 당을 줄여. 그 법으로 만들어. 그럼 실시할 수 있어. 법으로 만들면 설탕 줄여. 가능하대, 얘는. 오, 긍정적이네.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래? 야, 설탕 많이 먹어서 질병이 많은 줄 알아? 이거는 원인이 적어. 이거 많대. 여기를 감대. 그럼 뭐라고 해요? 쟁점이 발생하지. 설탕이 많이 먹어서 질병이 높다는 증거를 대야 돼. 찬성회가. 통계 자료로. 당 섭취해서 단순 권고나 이게 시급하대. 줄이세요. 뭘 시급해. 사람들 천천히 권고하고 걔도 하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덜 먹어. 건강을 위해서. 그럼 안 해도 돼. 시급한지 해결될 수 없는지를 증거를 대야 돼. 그러려면 요 질병과 관련된 데이터를 줘야 돼. 얼마나 시급한지. 됐어요? 네. 자, 이거 설탕색을 하면 비싸진대. 그러면 여기도 당 줄인대. 비싸지니까 싸게 하려고. 근데 야, 건강을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 부과한다고 다 해결되냐? 세금 매기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 세금을 줄이면, 높이면 이 당이 줄었다는 외국 사례를 다 첨가해야 돼. 사회가 거부가 높은지 이것도 외국 사례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외국에, 야,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외국 가서 먹어. 외국 거 직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되는데, 야, 이거 설탕 먹으려고 맨날 돈 내면, 야, 돈이 더 많이 든다, 야. 이거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말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자, 설득은 뭐라고요? 해설하고 뭘 얻어? 이득을 얻어. 무슨 얻어? 행동 변화를 시켜. 자, 설득하는 글쓰기 순서에 따라 뭐라고? 서론, 본론, 결론 단계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예시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잖아.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공부할 수 있어. 예상 독자에 다 다르지. 공부법을 엄마한테 얘기할 때랑 애들한테 얘기할 때랑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다 다르잖아. 공부법도. 맞아요? 네. 세상에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해서 주장들이 여러 가지 견해, 의견 다 달라. 그런데 야 무조건 반대만 하게 하면 대화가 되냐? 네가 이건 좀 맞아. 그래서 동조를 하고 그런데 진짜 쟁점에서는 요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고 조금 바꾸는 거지. 네. 설득의 목적은 뭐라고? 주장을, 견해를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돼. 그럼 상대방 엄청 양보한 거네? 입장을 바꿨잖아. 애가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공부해 해서 설득했어.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네. 야 그러려면 견해가 의견, 상대방 견해, 의견, 상대방의 의견과 해석. 그래서 야 애한테 공부하라고 효과적으로 엄마가 설득하려면 근거를 논리적으로 팍팍 대지. 근데 논리적으로 근거를 해도 하기 싫지. 네. 자, 독자가 주제에 따라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독자를 분석해서 얘가 어떤 근거를 댔을 때 얘가 생각이 바뀔까? 라는 걸 찾아내야지. 이게 쉽지 않지.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힘들어.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지? 공부법을 하나도 모르는 애 주제를 예상 독자에서 이거 공부법 좋으니까 해야 돼. 그러면 소용없어. 주제에 대한 예상적 공부 관심 없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공부에 대한 예상 독자 입장, 난 공부하라고 음악할래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근거 되는 거야. 너를 분석하고, 미대 가려면, 봐봐, 성적 순으로 가지, 실력 순으로 가냐? 요거는 미술학원이 너무 발달하고, 입시가 거의 많이 정형화돼갖고, 그리는 거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공부는 더 오래 걸리잖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려 말려. 그러니까 네가 하긴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타당한, 마땅한,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 그럼 주제도 분석하고 독자도 분석했지. 네. 그걸로 근거를 만드는데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 가능한 자료를 풍부하게 하는데 핵심이 되는 꼭 맞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딱 뽑아야지. 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야 예 하긴 해야겠네요. 그러지. 내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얘기할 때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자, 통계 공부하는 1등급 애들 이렇게 해, 요거 해 하면서 다 보여주지. 실험 등의 객관적인 사실, 내가 여태까지 애들 공부했던 것도 자료들도 보여주고 그러지. 그러면 지난 선배들 자료도 보여주지. 그런 다음에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 야 공식 가서 보든지 하라고. 의견 견해 보면서 증언하지. 자, 주제를 분석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위대에 대학 가는 거. 주제에 대한 논의. 의논하면서 야, 너 공부를 하는데 몇 등급 맞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논의해야지. 그래서 주제하면서 공부하는데 뭐 해야 되는지 논점을 잡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해갖고 너한테 이해를 시켜서 야 지금 단계 이거 안 해가지고 방학 숙제를 설 연휴 기간에 안 하면 이 뒤에 내신을 못하게 되고 내신을 수학하고 이걸 내신을 못하면 이거 들어가갖고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쫓기고 그러다 보면 대충 하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네가 그러네요 시간상으로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관으로 주장을 하면 객관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객관적인 근거를 대서. 됐나요? 통화쌤입니다.